예,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3월 중순에 결론이 날 수 있다. 사실상 탄핵 심판도 마무리 수준인데요. 그런데 오늘 뉴스탑10은 이 얘기부터 먼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장 기각 고의로 숨겼다.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설명과 해명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인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조금 전 1시간 20분 전쯤 4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바로 공수처의 법원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짬이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 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이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의혹 지금부터 하나하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핵심은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미 공수처가 논란의 서부지법 이전에 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이런 수사는 한치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들을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 결국은 이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고위공자 범죄수사처가 마치 처음부터 이 수사관할이 그 법에 보면 서울중앙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수처는 계속해서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관련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중앙지법을 놔두고 계속 서부지법에 하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이거를 해달라라고 거듭 요구를 했지만 결국 구속영장까지 전부 다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사건, 즉 12.3 계엄이 일어나고 있는 다음에 12월 6일 날 중앙지법의 공수처가 신청한 당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이미 기각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을 피해자로 적시한 영장인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는 그동안 기각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문제는 기각당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 결국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당하니까 영장 발부가 본인들 입장에 쉬운 서부지법으로 돌려서 이게 용산이 서부지법 관할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예.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사실들이 상당히 사실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는 게 바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좀 더 세밀히 뜯어볼 부분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미 작년 12월 6일에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을 이미 됐고 윤 대통령 포함 압수수색 영장 이게 뭐 개수는 명확치 않아도 이미 한 2, 3주 전에 기각당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으로 문턱이 낮은 곳으로 간 거 아니냐. 오늘 저희 뉴스타트는 첫 출연하신 부장판사 출신인 김익현 변호사님. 예, 이 부분을 저희가 윤 대통령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은 여태까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근거로 든 게 2번의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걸 많이 들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전에 영장이 기각되고 그 이후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런 말이 있다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거고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훨씬 더 힘을 실어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검찰에 기록을 보낼 때 그 기록은 빼고 보냈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범죄도 될 것 같고요. 뭐 공용서류 은닉죄나 아니면 위계에 의한 국무방해죄 이런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의 의혹, 고의 누락 의혹도 좀 따져보겠지만 지금 김익현 변호사 말씀은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게 봐라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영장이 나오지 않았냐. 봐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있다라는 근거가 됐었는데 그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 관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과 짬짬이할 우리법 연구회가 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다.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수사 바벨탑이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문턱이 낮은 서부지법을 갖고 이미 다 기각당한 걸 고의로 숨겼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런 주장을 대통령 측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 있는 주장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기각당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공수처가 영장 신청해서 기각당했다라는 것이 뭐 12월 6일자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뭐 통신영장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12월 6일자였으면 그 계엄 이후에 아마 검찰, 경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서던 때였습니다. 12월 6일자에 아마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중복영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각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뭐 추후에 밝히겠다라고 하는 영장 기각 사유가 좀 더 나와봐야 확실해지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12월 6일자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기각된 것을 두고 12월 30일에 서부지법에서 청구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도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의신청도 기각이 되었고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에 청구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기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논리들은 이러한 주장들은 저는 이제 어제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문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구속취소 청구를 두고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주장이 아닐까.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다만 이제 아까 김익현 변호사, 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는 이거 아예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쥐고 있는 공수처의 근간이 힘들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보면 최근에도 뭐 사실은 그 문영배 대행을 비롯해서 여당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편향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서부지법 혹은 공수처장까지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리고 구속, 탄핵 심판까지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어느 연구회 출신 이런 것 때문에 여권에서 꽤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판사 사회 우리 김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이시지만 왜 이런 식의 모임들, 연구 모임들이 이게 하나의 계파적인 성격으로 될까라는 정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정도대로 수사해야 된다. 즉 법에 있는 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 공수처는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져가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부터 첫 번째 문제였죠. 왜냐 내란죄 수사는 다 아시겠지만 경찰밖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경찰에다 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하겠다고 갔을까? 라는 데 대한 의문이 첫 번째 일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영장이나 이런 걸 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이게 영장이 같은 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왜 하필 서부지법에다 집중적으로 했을까라는 부분들 바로 그 의문이 바로 이 우리법 연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는 정말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어떻게 서부지법 원장과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동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 그 많은 법원에 있는 분들 중에서 왜 서부지법 원장과 서부지법의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돼서 논란을 일으켰고 또 거기다가 서부지법에다 대통령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오동훈 공처장이 바로 인권법 연구회 멤버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로 비춰보면 결국 처음에 수사한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이 어떤 핵심적 인사들이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 봐서는 오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얏나무에서 각근을 매지 마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왜 하필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데 가져갔고 그리고 왜 하필 본인들의 법에 적혀 있는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계속 영장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왜 영장이 중앙지법 기각됐는데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왜 이렇게 수사 기록들을 은폐했는지 이런 의문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윤곽근 변호사에 앞서서요. 사실 오늘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 의원도 기각된 적이 있고 이걸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었습니다. 주진 의원의 오늘 현장 목소리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은 그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에 발칵 뒤집혀졌다라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 법원을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겼는데 그곳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말까지 지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1년 번호만 확인하면 이게 빠진 영장이 있는지 아닌지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영장을 빼고 넘겼다고 하면 공용서류 운리기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주진 의원의 오늘 의혹 제기 쭉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 내란 국조특위에서 했던 얘기. 김익현 변호사님, 예. 판사 출신이시니까 여기 봤을 때 예. 애초에 왜 한창 논란이 불거졌을 때 왜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했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의로 일부러 영장 기각당한 사실 숨겼다. 혹은 내란죄 여부를 중앙지법이 공수처 원하는 대로 판단해주지 않았다. 그럼 이런 설명조차 안 했었다면 이것 자체가 큰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렇겠죠. 예. 사실은 원래 내란죄 공수처의 수사권은 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예. 예외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 근데 공수처에서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해명했냐 하면 예. 희속성, 공정성. 근데 서부하고 중앙하고 뭐 거기서 다를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하여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 예. 있다 하더라도 주소, 거소, 현재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윤 대통령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만약에 서초동에 그냥 계셨다면 거기는 주소가 아니에요. 단 예. 현재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지에 청구할 특별한 사정이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동에 거주했기 때문에 뭐 서부지법 얘기도 하고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법을 특별히 안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의혹 제기를 한번 되짚어 보니까 예. 기각당한 사실이 가장 결정타였다 이렇게 김익현 변호사 그렇겠죠. 보시는 겁니까? 예. 장현주 변호사님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 변호사의 말씀이 판이하게 달라서 아까 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기각됐다는 제보를 받았고 윤곽근 변호사 말과 비슷해요. 다만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적시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파장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기각 사유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 사유에서 정말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논란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만약에 기각 사유에 정말 수사권이 언급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2번이나 발부받고 그리고 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체포 적부심까지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는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셨거든요. 예. 법원에서 이미 공수처의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어떤 논쟁을 종지부를 찍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구속이 불법 구속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의 하나의 근거로 하기 위한 저는 어떤 그런 논리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 자체가 뭐 크게 지금의 판을 바꿀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주진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 제보가 어떤 제보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각 사유였는지를 조금 더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예. 마찬가지로 뭐 윤곽근 변호사나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예. 기각 사유가 확인되면 뭐 추후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사유를 확인해 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익현 변호사님. 예, 기각 사유가 어떤 건지 그건 이제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만일 공수처가 예. 권한이 없다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뭐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서부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것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 서부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잘못이 있으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예. 그 일개 판사가 2분, 3분 했다고 해서 그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단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 부분도 실제로 있다면 들여다봐야 되겠죠.